안녕하세요. 물리선생님 김웅지입니다. 오늘은 자체 유도와 상호 유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미리 이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터라는 게 있어요. 인덕터. 그냥 인덕터란 말이 조금 익숙치 않으면 코일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L이라고 이니셜을 쓰고요. 인덕션이 뭐죠? 뭔가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유도하는 전기 소자예요. 그럼 뭐를 유도하는 전기 소자냐? 그래서 회로에서 자기장을 유도합니다. 자기장을 유도하는 전기 소자예요. 그래서 기호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저항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저항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죠. 저항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역시 저항하고 마찬가지로 극성의 분리는 없고요. 그 구분은 없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어떤 코일이 더 유도를 잘하냐, 자기장을 이렇게 이제 유도하는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 나오는 자체 유도 계수예요. 이게 자체 유도 계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됩니다. L은 단위 전류당 자속 변화. 그래서 얘가 전류고 얘가 자속이죠, 자속. 이게 바로 자체 유도 계수 L이에요. 그래서 얘가 자체 유도가 잘 되려면은 적은 전류에 많은 자속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는 헨리인데 미국 물리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요식을 이렇게 변형시켜 볼까요? 파이는 LI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패러데이 법칙에서 이제 유도가 된 건데, 패러데이 법칙은 어떻게 되죠?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잖아요.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시간에 따라 자기 선속이 변하면은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회로에서 우리가 쓰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회로는 어떻게 돼요? V는 IR 같이 전압, 전류, 저항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데 여기는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전압 정도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회로에서 쓸 수 있는 걸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속을 이렇게 정의하고 자속이 뭐죠? 전류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비례하는데 그러니까는 자속 변화는 전류 변화에 비례한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비례식보다는 방정식이 좋으니까 거기에 비례 상수가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압은 여기에 델타를 붙여보세요. 델타를 붙여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L 델타 T분의 델타 I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회로에서 사용하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요때 요게 나타내는 게 바로 뭐예요? 자체 유도 계수인데 그럼 왜 자체 유도라는 게 뭐냐는 거죠. 그럼 자체 유도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일이 한 개 있는 거예요. 코일 한 개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유도되는 거예요. 자기장이 유도가 돼가지고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원래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림을 보시면 조금 달라요.
여기에 스위치를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코일을 놓겠습니다. 코일은 극성 구분이 없다 그랬죠? 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스위치를 닫았을 때가 문제예요. 스위치를 닫으면은 이쪽으로 회로의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이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잖아요. 자기장. 이 자기장이 이 코일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우리가 전자기 유도에서 코일 근처로 자속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자기장을 상쇄시키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요거를 상쇄시키는 뭔가의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제 현상을 파악하고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동원된 게 바로 뭐예요? 자체 유도 계수고,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전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이제 처음에 스위치를 닫았을 때는 회로의 전류가 잘 안 흐릅니다. 이게 회로상의 전류예요. 회로의 전류가 생각보다 처음부터 팍 흐르지는 않아요. 이게 언제예요? 예, 스위치를 닫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왜 전류가 처음부터 잘 안 흐르냐는 거죠. 제가 뭐라 그랬죠? 예, 여기서 순간적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요. 예, 유도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상의 전류가 잘 안 흐르다가, 그렇지만은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래 회로에 흘러야 되는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스위치를 다시 끄면 어떻게 돼요? 끄면은 회로상에 전류가 없죠. 그래서 신나게 회로에서 오던 자기장하고 그 회로상의 전류 때문에 생긴 자기장하고 싸웠다가 갑자기 이게 없어지니까 얘가 또 마음이 변해서 다시 왔으면 좋겠다 하고서 또 이제 꺼도 바로 전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질척거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구간은 스위치를 오픈, 끈 상태고, 여기는 스위치를 닫은, 즉 온한 상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온하고 오프죠.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바로 자체 유도라는 거예요. 지 스스로 유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전류상의 문제고, 이거를 전압으로 볼까요? 유도 기전력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게 전압이에요. 유도 전압은 어떻게 되냐? 유도 전압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유도 전압이에요.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전류의 방향과 반대로 걸리죠. 원래 회로상에 흘러야 되는 전류와 반대로 걸려서 유도 전류가 회로상의 전류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됐다가 이제 뭐 의미가 없죠. 유도 전류가 안 생겼는데 다시 이제 회로상에 전류가 없는데 회로상에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원래 흘렀던 방향과 반대로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이제 유도 기전력의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체 유도예요. 그래서
코일 자체에 자체 유도가 있는데요. 이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요. 우리가 보통 무시를 했던 거죠. 물리 1 정도에서는. 예, 근데 2 정도에서는, 물리학 2에서는 이런 것도 이제 신경을 쓴다. 그래서 일반 물리학, 그 다음에 전공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더 깊이 다뤄야겠죠. 예, 아무튼 이런 거고요. 이게 자체 유도고,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패러데이 법칙을 회로상에서 쓸 수 있게 바꾸면서 나온 게 바로 뭐예요? 자체 유도 계수입니다. 근데 제가 회로상에서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회로상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 유도를 직렬, 병렬로 연결해 가지고 합성 자체 유도 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직렬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직렬은 뭐를 직렬이라고 그랬죠? 전류가 분리되지 않는 거죠? 여기가 전압 V고, 여기가 L1, L2예요. 그 다음에 전류는 I1, I2. 원래 전류는 I로 흘러가는데, 전류가 분리되지가 않죠. 그리고 뭘 찾을 수 있어요? 등전이면을 찾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등전이면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전류부터 볼까요? 전류는 어떻게 돼요? 같죠? 전하량 보존으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돼요? 빨간색에서 파란색, 여기선 빨간색에서 주황색, 주황색에서 파란색이니까 얘네 두 개를 합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요? 그런데 B는 마이너스 L 델타 T분의 델타 I이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L은 델타 T분의 델타 I고, 시간은 똑같습니다. 시간은 똑같고요. I1 마이너스 L2 델타 T분의 델타 I2죠. 그래서 이게 없어져요. 이게 없어지고 전류가 같았으니까 얘들까지 없어지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L은 L1 플러스 L2죠. 증가합니다. 유도가 잘 된다는 거죠. 네. 잘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게 요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가지고 갖다 놓을까요? 그러면 유도 전압은 어떻게 되죠? 요거는 같고요. L1이 L2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걸리겠죠. 같은 전류를 줘도 자체 유도 계수가 더 크니까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직관력이고, 객관력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V1, L1, I1 이렇게 하고, V2는 L2, 델타 T분의 델타 I2인데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면 되죠. 나누면 지워지고 싹 지워지니까 따라서 어떻게 돼요? V는 L에 비례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죠? 병렬이 있죠. 병렬을 보시죠. 병렬은 뭐를 병렬이라고 그랬죠? 전류가 분리되지 않는 거죠. 병렬은 전류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전류가 분리되지 않는 게 병렬이에요. L1, L2가 있고 V가 있고, 여기서 전류가 나눠지는 거죠. I고, I1, I2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등전이면이 있죠.
되고, 그러면은 전압부터 볼까요? 전압이 같죠? 전압이 다 같습니다. 그래서 V1, V2인데 등전이면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나눠지죠. 전류는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체 유도 개수가 들어간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요거를 변형시켜 볼까요? 여기를 L분의 V 그 다음에 I 델타 T가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델타 I예요. 그래서 얘를 양변에 델타를 씌우는 거죠. 델타 I는 델타 I1 플러스 델타 I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L V는 델타 T고 마이너스 L1분의 V1 델타 T고 마이너스 L2분의 V2 델타 T인데 같은 시간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없어지고요. 전압이 같다 그랬죠? 전압이 같으니까 이것도 지워져요. 그러면은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L1분의 1은 L1분의 1 플러스 L2분의 1은 전체 L1이고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병렬 연결하면은 유도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실 거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L1이 L2보다 유도를 잘 한다고 해보세요. 잘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전류는 누가 더 많이 흐르냐는 거죠. 그럼 보실까요? 직관적으로는 I1보다 I2가 더 큽니다. 똑같은 에너지를 주면은 유도 능력이 좋은 애 쪽에 전류가 조금 들어가면 돼요. 그게 직관력인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객관력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L1 델타 T분의 델타 I1 V2 L2 델타 T분의 델타 I2죠. 원래는 이제 미분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요게 같잖아요. 같고 요건 뭐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니까 L하고 I가 서로 반비례하죠. 요건 같으니까. 그래서 I는 L분의 1이다. 그래서 전류는 병렬에서 이렇게 자체 유도 개수의 역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 자체 유도 개수들이 이제 합성, 코일들의 합성 연결됐을 때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상호 유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유도는요, 그냥 간단하게 코일 두 개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상호가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뮤추얼 인덕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서로가 전달을 한다는 거고요. 이런 겁니다. 코일이 두 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위치를 열었다가 닫으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자기장이 이쪽으로 생겨요. 이쪽으로 자기장이 생깁니다. 근데 스위치를 닫기 전에 여기에도 코일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 이제 저항을 연결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표시를 해 놓는 거죠. 여기에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서로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전류가 흘러지면서 자기장이 발생하면은 자속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쪽 코일 입장에서는 갑자기 좋아하지 않는 자기장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기장을 막아야 되죠.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해요. 이쪽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따라서 유도 전류의 방향이 A, R, B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쪽에 있는 거를 1차 코일이라고 하고요. 이쪽에 있는 거를 2차 코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1차 코일 때문에 2차 코일이 해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유도가 일어난 거죠. 유도 기전력과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1차 코일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1차 코일도 2차 코일한테 뭘 받아요? 얘도 어쨌든 코일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자기장이 들어오니까 그 자기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유도 기전력이 발생을 해서 유도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전달을 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상호 유도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2차 코일에 해당되는 유도 기전력을 보통 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 1차 코일의 전류를 I1이라고 했을 때 이것도 똑같아요. 패러데이 법칙하고 똑같은데 이거는 2차 코일에 걸린 유도 기전력이에요. 2차 코일에 걸린 유도 기전력, 유도 전압이죠. 이거는 델타 T분의 델타 I1이에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2라면은 얘는 얘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얘의 영향을 받아 생겼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패러데이 법칙을 이제 사용한 거니까 렌츠의 법칙도 같이 들어있을 거고, 마이너스는 렌츠의 법칙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비례상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비례상수가 바로 라지 M이라고 하는 상호유도 계수예요. 이게 바로 상호유도 계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2차 코일에 걸리는 유도 기전력입니다. 이게 상호 유도 계수고요. 참고로 1차 코일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1차 코일도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이 상호 유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같습니다. 두 개가 같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상호 유도입니다. 그럼 이 상호 유도가 어디에 쓰이냐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변압기라고 아십니까? 변압기는 우리가 해외여행 갔을 때 우리나라는 220V를 사용하지만 110V를 사용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거기 갔을 때 220을 110 혹은 110을 220으로 바꿔주는, 그리고 발전소에서 보낼 때는 몇만 볼트 이렇게 큰 볼트로 보내는데 가정에서는 220을 쓰니까 그렇게 몇만 볼트에서 220으로 이렇게 바꾸려면은 변압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변압기가 이 상호유도의 원리에 의해서 그 작동을 하는 건데, 그 변압기를 한번 보시죠. 변압기.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변압기는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이제 철심이에요. 철심이라고 하는
그 이제 철판이 있는데요. 그 철판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놓는 겁니다.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놨다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쌓아놓은 거를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구멍을 뚫어요. 여기를 구멍을 뚫는데 여기를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철심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철심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감아요. 뭐를 감아요? 코일을 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교류 전원을 놓는 거죠. 교류 전원을 놓고 그 다음에 이쪽이 1차 코일이에요. 1차 코일이고 그 다음에 이쪽도 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저항을 연결해요. 모든 전기기구는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2차 코일이에요. 2차 코일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류를 흘려주면은 이 철심이 뭐죠? 철심이 강자성체죠?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자화가 잘 되잖아요. 그 자화가 되는, 즉 자속 변화를 이쪽으로 고스란히 보내는 겁니다. 어디에요? 1차 코일 자속 변화를 2차 코일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2차 코일은 어떻게 돼요? 그 자속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뭐가 일어나요? 상호 유도가 일어나서 여기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면은 근데 저때 자속 변화는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의 원래식이 뭐죠? 여기서는 이제 가문수가 달라요. 가문수가 같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가문수가 달라야 돼서 제가 여기서 n을 빼낼게요. 그래서 v1, n1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1인데 v2, n2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2인데 일단 자속 변하는 시간은 똑같아요. 어차피. 그리고 자속 변화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냐면은 에너지 보전 때문에 같아요. 에너지 보전 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습니다.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눗셈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집니다. 없어져서 어떻게 돼요? 따라서 V1은 V2 1차 코일의 전압, 2차 코일의 전압은 가문수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220을 110으로 만들려면은 220에 연결한 코일의 가문수의 절반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압이 바뀐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요? 상호유도에 의해서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변압기죠. 그런데 제가 에너지 보존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에너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P는 VI죠. 여기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코일, 2차 코일이 있는데 이게 같아요. 이게 바로 뭐죠? 전력이죠. 소비 전력. 전력인데 이게 같아요.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같은 거니까 전력이 같은 거죠. 근데 얘가 바로 뭐예요? V1, V2고.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이 다르다는 거죠. I1, I2라고 하는 전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V1, I1은 V2, I2니까 따라서 어떻게 돼요? V1, I1은 I1, I2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건 이겁니다. 이 식을 아시면 돼요.
예. 그래서 가문수는 전압에 비례하지만 전류는 에너지 보존 때문에 반대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변압기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예제를 한번 보시죠. 2022학년도 수능 특강 물리학 2 148페이지 문제 7번입니다. 그립은 전압을 조절하는 변압기를 나타낸 것으로 N1과 N2는 각각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이고 2차 코일에는 저항이 연결되어 있다. 표는 변압기의 교류 전원의 전압과 저항의 소비 전력, 가문수의 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보시죠. 그래서 여기가 1차 코일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교류 전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코일이 저항이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1차, 여기가 2차죠. 그랬을 때 여기가 N1이 감겨 있고 N2가 감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은 전압, 전력, 그다음에 가문수의 B가 있고요. 1과정, 2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전압이에요? 1차 코일의 전압이에요. 전력은 뭐 1차나 2차나 에너지 손실이 없으면은 전달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의 B를 보면은 1대, 죄송합니다. 1대 3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1대 4고요. 여기는 기억, 니은으로 나와 있네요. 그랬을 때, 기억, 1차 코일에 공급된 전력은 1에서가 2에서의 4분의 1배다. 보실까요? 소비 전력은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그냥 풀 수 있네요. 예. 전력이 이미 나와 있죠. 1과정보다 2과정이 4배니까 기억은 맞고요. 니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에서가 2에서의 3분의 4배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놓고서 1과정하고 2과정이죠. 전류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가 1대 4였죠. 그 다음에 전압이 1대 3입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얼마가 돼요? 1대 3분의 4가 돼요. 즉 3대 4가 되니까 2가 1보다 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은 기억과 니은의 비가 누가 더 크냐 이거를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이걸 이용하려면 우리가 어떤 식을 이용해야 되죠? V1, V2는 N2, N1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V1은 N2분의 N1이니까 V2잖아요. 따라서 V2는 N1분의 N2와 V1이죠. 지금 2차 코일에 어디였을까요? 2차 코일에 전압의 관계는 뭐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2차 코일의 전압을 1차 코일의 B로 나타내는 거죠. 그랬을 때 요 B가 누가 더 크냐 요건데요. 보실까요? 그러면은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로 이제 같은 양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전력이죠. 전력. 소비 전력인데 소비 전력식이 뭐가 있죠? P는 VI가 있지만 I제곱 R도 있지만 R분의 V제곱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코일의 전류를 알아야 되니까 요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요것만 이용하겠습니다. 2차 코일의 전압도 모르잖아요. 전압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P는 R분의 V제곱이고 이게 1과정, 2과정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게 에너지가 1대 4로 공급이 되죠. 그 다음에 저항은 변한 일이 없어요. 2차 코일에 있는 저항은. 그 다음에 요게 제곱으로 들어가는데 여기가 첫 번째 여기가 V2의 제곱인데 이게 기억의 제곱에
V1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니은의 제곱에 V1 프라임의 제곱이에요. 프라임 뭐냐면은 여기가 1대 3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1의 제곱, 3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누면 어떻게 돼요? 4대 1이고 9대 이게 9잖아요. 9, 그 다음에 니은의 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얘가 기억의 제곱. 그래서 따라서 니은과 기억의 b는 제곱이 뭐예요? 4대 9잖아요. 제곱을 벗겨내면 얼마죠? 루트 씌우면은 2대 3이네요. 기억이 니은보다 크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입니다. 그래서 1번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